우크라이나 러시안 룰렛, 블라디미르 푸틴 강한 또는 그는 단지 운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세계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힘을 축적했습니까? 포브스 잡지는 그를 3년 연속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이 영화는 그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는 처음부터 러시아에 대한 비스듬히 같다. 푸틴의 힘의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타임지의 독자들은 그의 이름을 2022년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5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20년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웨버가 말한 것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 케이트 다우딩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운 좋은 사람과 비교한다. 후자는 시도하지 않고 저항을 만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벌이고 있는 전쟁은 힘과 행운을 분명히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카드게임, 힘과 행운의 차이는 카드게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그가 트럼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카드에 관계없이 정교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플레이어는 운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경우, 그는 강하다. 카드게임의 은유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상징이다. 퓨도르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드 플레이어의 심리에 그의 소설 도박꾼을 바쳤다. 미하일 바크틴, 러시아의 철학자이자 도스토예프스키의 기민한 통역, 많은 카드게임에 걸려있을 때 플레이어는 임계값에 느낀다. 행운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운은 그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로 이어진다. 일부 카드게임, 룰렛 또는 적어도 러시안 룰렛은 순전히 도박 게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억과 잘 생각한 전략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푸틴은 운이 좋았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최신 게임이다. 이는 시험에 자신의 힘을 넣어. 이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기는 그의 기도를 설명한다. 전쟁이 시작될 때 푸틴은 모든 트럼프를 그의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처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간주되었다. 군사력을 했다. 그것은 소련에서 핵 초강대국의 상태를 상속하 고 핵무기의 무기고를 확장. 사실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는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움직임의 효과를 크게 부정합니다. 당연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마자 러시아의 핵병력을 높은 경계로 삼았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 규칙의 도입을 명령했다. 화요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성장을 촉진하고 심각한 경기 침체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7월 말까지 새로운 예산 규칙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에 지시했다. 앞으로 3년 동안 연방 예산에 대한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경제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예산 규칙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은 말했다. 그는 방송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는 2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국가복지기금에 추가 석유 및 가스 수입을 보낸 예산 규칙을 중단했다. 재정부는 올해 노스파워보드를 위해 외화를 매입한 규칙을 복원할 계획을 세웠지만 서방 제재가 도입된 이후 모스크바가 금과 외환 보유고의 절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을 포기했다. 이 제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군사 작전시라고 부르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했다. 대신 석유 및 가스에서 추가 수익은 이제 정부가 선택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규칙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기업 및 주택담보대출이 자극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더 많은 정부 자금이 경제활동을 되살릴 수 있도록 규칙이 더욱 완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규칙은 정부가 연금과 사회적 혜택을 늘리고 대기업을 지원하겠다는 푸틴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점점 더 현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러시아 자민당이 1980억 달러에 지출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합니다. 푸틴 동맹 남잔 카디로프는 유럽을 인수하기 위해 러시아에 알려줍니다. 체첸 공화국의 지도자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맹국인 남잔 카디로프는 전쟁을 벌이는 것은 즐거움지라고 말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압류를 촉구한다. 카디로프는 월요일 프란시스 스카르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짧은 비디오에서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했다. 스카가 공유한 번역에 따르면 그는 러시아 캠페인을 좋은 전쟁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전쟁지라고 불렀다. 카디로프는 러시아가 2월 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분쟁에 관한 비디오를 출판하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항복을 촉구합니다. 카디로프는 내 의지가 있다면 지금은 절대적으로 가치가 없으며 그 가치를 알고 있는 모든 유럽 국가들을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디로프는 유럽 국가들이 특정 국가를 지명하지 않고 우리 대통령과 러시아 국민에 대한 외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점차적으로 이 주들을 점령할 것이고 미국은 동맹국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계속 말했다. 원칙적으로 전쟁은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사과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체첸 지도자는 말했다.